안녕하세요. 가치입니다. 12월 15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오후장에서 시장이 많이 반등을 해주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많이 좋지 못했었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1.8%로 이번 주 첫날의 흐름이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출발은 좋지 못했었거든요. 뭐 장중한데 마이너스 1.7%까지 급락도 했었죠. 그런데 상당 부분 많이 반등을 해주었고 결국에는 소폭의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종들을 보면 오늘은 유일하게 빨간불이 들어왔던 것은 바이오주인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유일하게 바이오 두 종목만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반도체, 조선, 원전, 방산 다양한 업종들의 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그래도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신규주인 에임드바이오 이 종목이 오늘 26%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엄청난 순매도가 있었고요. 합치면 거의 1조 7천억 정도? 최근 한 달 동안에 정말 보기 드문 순매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물론 코스닥도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요. 특히 외국인이 7천억으로 많은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는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기관 쪽에서 2천원가량의 순매도가 있었고요. 그래도 저점 대비 종가에서는 반등을 해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은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셀트리온, 오늘 바이오주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원익홀딩스, SK하이닉스, 한국전력, 카카오, 기아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모비스, 포스코퓨처엠, 하이브, 셀트리온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의 흐름은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나스닥은 1.7% 급락이 있었고요. S&P 500도 1%, 다우지수도 0.5%의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가 5%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는 기술주에 포함이 되고, 그렇다 보니 반도체의 급락이 나온다는 것은 높은 확률로 나스닥의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덩달아 나스닥도 급락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밤에는 미국 증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촬영 시점에 나스닥 선물 지수는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오늘 밤 11시 반쯤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조심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이번 주에도 시장에 파란불이 들어온다면 역 헤드앤숄더 패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의 변곡점이 형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반전될 때 그때는 저점이 계속 낮아지던 것이 반대로 저점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고점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것이 바닥권에서 흐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반전될 때 그때도 동일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고점이 높아졌다면 저점도 높아졌죠. 이게 어느 순간이 되어서는 저점이 낮아지고 또 고점이 기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변곡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8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시장이 계속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었고 저점도 높아졌고 고점도 계속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난달에 조금만 다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11월 말쯤에 한 차례 급락이 나왔고 그게 직전 저점을 살짝 깨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반등이 나왔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 주에도 하락이 나온다면 지난주 고점이 지난 10월 고점, 그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형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 헤드앤숄더 패턴, 그 패턴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높으니까 이번 주를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공교롭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늘 반도체 관련주에 급락이 나왔었죠. 그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거는 18일 목요일 새벽쯤에 나올 거예요. 새벽 6시 전후로 나오겠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10시 반인지 11시 반쯤 될 거예요. 그때 미국의 C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19일 오전이 되겠죠. 일본의 BOJ 회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8월쯤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있었고 그 때문에 코스피가 10% 이상 급락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한 차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급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한 번의 선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수요일 이후부터 정말로 중요한 일정들이 세 가지가 있고
최근에 CPI 지수도 조금은 중요성이 떨어졌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발표되는 마지막 CPI 지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상을 했던 대로 12월에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상을 하는 것은 한 번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새로운 연준 인사가 5월쯤에 취임을 하거든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트럼프 정부 인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한 번을 예상하고 있지만 또 트럼프 인사가 취임을 한다면 하반기에 뭐 두 번 내지는 세 번 정도 최종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어쨌든 안정적인 물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8지수가 조금은 뛰는 모습이 나온다면 오히려 내년 시장의 기대감보다는 내년 시장에 대한 부담으로서 시장이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번 주 중요한 일정 세 가지 있죠. 이거는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조금은 다행인 것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시초가보다는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시초가가 2.7% 급락으로 출발했죠. 하지만 지금 촬영 시점 1시 반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5%까지 바닥에서 1%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확실히 코스피가 20일선 위에 있다는 것은 아무리 오늘 시장이 좋지 못했었고 또 미장의 급락이 있었다고 해도 여전히 지금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장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는 단계는 21선 밑에 있을 때 이런 구간에서는 뭐 추가 매수라든지 또는 신규 매수 관점, 그 관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그때가 저점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 기준 중에 하나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시장이 너무나 좋지 못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21선 위에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비관보다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많은 일정들이 있죠. 이런 부분을 특히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전날에 반도체 지수가 무려 5% 폭락이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국내 시장도 코스피 중심으로 특히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3.4% 급락이 나오고 있고 또 하이닉스는 시초가가 21선이 깨졌거든요. 종가가 어디에서 형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낙폭을 많이 회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며칠 동안은 반도체 관련주의 투심이 조금 악화가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아침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통한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보다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실적도 괜찮고 내년 업황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전날에 미국 증시 급락이 나왔던 것은 전날에는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거기서 CEO가 조금은 부정적인 발언을 했었거든요.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AI 매출 비중, 이게 BAI 매출보다 총 마진이 적다는 의견을 제시했었고, 그게 생각보다 AI 산업이 돈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미국 증시에 반영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에 급락이 있었고요. 그게 오늘 코스피를 넘어서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까지 부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금요일 날 제가 곰곰이 미국 시장의 흐름을 봤었거든요. 이렇게 미국 증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상승이 나왔던 업종, 바로 대표적으로 바이오주가 있었습니다. 물론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대체적으로 뭐 1, 2% 내외 쪽에서 많은 바이오주에 빨간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슬라는 또 2.4% 빨간불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테슬라를 보는 시각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전기차 관점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로봇 관련주이다. 이런 생각과 관점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전날에 미국의 로봇 관련주는 많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테슬라만 금요일 날에 2.4% 빨간불이 들어왔고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오늘은 개인적으로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바이오주는 오전장의 흐름은 나쁘지 않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바이오주는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하원을 통과했었죠. 그래서 바이오주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물론 저도 기술주에 비해서는 바이오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날 미국 증시 흐름이라든지 또 최근에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었다는 것은 이번 주에 기술주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면 반대급부로 바이오주는 이번 주에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그게 바로 삼바가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된다는 것은 중국의 CDMO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수많은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반사 수혜 기업으로서 바이오 CDMO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수혜를 볼 수가 있고 그 관점에서 오늘 삼바가 오랜만에 6.5%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는 그런 관점을 이번 주는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로봇 관련주 있죠. 제가 지금 오후장까지 시장을 살펴보니까 다양한 종목들의 상승이 난 업종들을 보면 그래도 로봇 관련주가 가장 크게 시장을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 원익홀딩스, 클로봇, 그리고 로보티즈 다 모두 로봇 관련주이죠. 또 빨간불이 크게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가 조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봇 관련주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특히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떤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로봇 관련주와 바이오주는 이번 주에 관심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는 몇 가지 재료가 있어요. 뭐 특히 오늘만에 특별히 나왔던 재료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미국 상무부 장관의 로봇 CEO들을 계속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트럼프 정부에서 로봇 산업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AI 다음은 로봇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내년 1월에 CES 2026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도 있고 또 국내만의 이슈로 본다면 최근에 뭐 노란 봉투법 통과라든지 또 주 4.5일제 도입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럼 로봇 도입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들이 계속 상존해서인지 오늘은 반도체가 많이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봇 관련주는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고 지금처럼 빠르게 시장이 변화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업종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주목을 해볼 수가 있는지 제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는 출발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었는데 점점 나아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